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산적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화요일이지만 조금 있으면 또 주말이 오거든요. 이번 주 순식간에 또 지나가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현명한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존즈가 1.13% 정도 상승했고요. S&P 500이 1.44%, 나스닥이 가장 좋았죠. 플러스 1.67%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3, 4일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시장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만약에 최근 3, 4일 동안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분산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예전에 분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한 하순 정도에 올렸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때 표준 편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5개 정도,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해야 우리가 표준 편차를 최소화시키면서 마켓이 상승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 모틀리 풀이라는 웹사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투자 자문 회사인데요. 이 모틀리 풀에서 여러 가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플래티넘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플래티넘 멤버가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틀리풀에서 2002년이죠.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 18년 정도 기간 동안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추천한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추천한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 결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틀리풀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가지고 단 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고 치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위에 보시는 probability가 뭐냐면 몰빵을 했을 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가능성입니다. 이익을 낼 가능성이 6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고른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경우에도 22.3%는 수익이 나지 못한 겁니다. 투자 기간은 그리고 5년이에요.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무려 23.3%의 주식은 수익을 내지 못했다.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에버리지 리턴은 한 종목에 그 몰빵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률이 69.8%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에 한 종목에 몰빵하던 것을 5종목으로 늘리고요, 투자 기간은 계속해서 5년을 유지한다면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probability, 즉 수익을 낼 가능성이요 86.4%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5개 종목에 투자한 그 투자자 중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의 확률은 14%도 채 되지 않는 13.6%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수익을 낼 확률이 무려 92.1%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현저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5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무려 94.8%, 20개로 만약 늘려보면요 95.9%입니다. 즉 4.1%를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20개의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모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25개 정도로 늘려가게 되면 97%까지 올라간다.
지금 이 곡선이 어떠한 그 수익을 낼 가능성 확률이 probabilit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곡선이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20개 정도, 25개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부터 만약에 50개까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97%가 100%까지는 가지 못하고 98.7%로 한 1.7% 정도 그 가능성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에버리지 리턴이 있잖아요. 한 종목에 투자하나 아니면은 50개 종목에 투자를 하나 평균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69.8%였잖아요. 그런데 5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평균 수익률 역시 69.8%, 따라서 수익률은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은 똑같은데 수익을 낼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그 주식 종목을 보시면요, 대부분 그 S&P 500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빵 주식이죠. 빵 주식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애플이 2.36%, 구글이 많이 올라갔죠. 4.19%,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3.4%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2%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오랜만에 4.4%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는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딜리버리 넘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넘버가 나온 다음에 과연 각종 투자 기관에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그 코멘트를 내놨는지 이 코멘트를 정리해 놓은 기사입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불리시하게 얘기하는 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코멘트를 내놓은 기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1분기에 그 딜리버리 그 판매 대수가 18만 5천 대로 지금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마켓에서 예상하고 있던 딜리버리 수는 16만 대에서 17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더욱이 1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칩이 부족한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는 컴퓨터라고 불리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만 5천 대라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이번 1분기에 보여줌으로써 최근에 주가도 이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가장 먼저 이제 호의적인 의견부터 살펴보면요. 웨드부시의 댄 이브즈라는 그 전문가는요, 홀드에 있던 평가를 레이팅을 바이로 바꿨죠. 그리고 예상 주가도 역시 950에서 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691 정도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1000을 나누기 691로 해보면요, 한 44.7%. 어저께 좀 그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만약에 테슬라가 $1000를 찍게 된다면 44.7%의 주가 상승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볼게요. 다음은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인데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삐에르입니다. 이 삐에르 페라구라는 사람이 바이를 역시 내놨고요. 그리고 예상 주가는 900까지 올려놓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이번에는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의 벤 칼로라는 사람이 내놓은 평론입니다. 이 칼로라는 전문가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모델 S 그리고 모델 X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1분기에. 왜냐면 지금 리프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디자인 그리고 각종 좀 그 기믹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판매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분기에 모델 S 그리고 모델 X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다면 아마도 그 판매량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현재
예상 주가는 736을 주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보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은 Not everyone is as bullish on Tesla stock. 모든 전문가들이 그 테슬라 스톡에 불리시한 것은 아니다.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겠죠. 자, 이제 코웬이라는 투자 기관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제프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제프리 오스본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는 올렸어요. 원래는 이제 545에 머물러 있던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573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690까지 갔기 때문에 좋은 예상 주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숫자로 넘어가 보죠.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라이언 블링크먼이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셀을 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평가를 주고 있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 주가가 135였는데 155로 올려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를 감안해 봤을 때 155라는 예상 주가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100% 정도 올라갔다, 생산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퍼스트 쿼터를 2020년의 마지막 쿼터랑 비교하면 그냥 2% 정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랑 1분기를 비교해 보면 생산량 판매량이 2% 정도 올라갔으니까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테슬라 스톡은 오버프라이스 됐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좋게 보는 그 전문가가 JLJ의 애널리스트인 고단 존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0% year over year growth는 중요하지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2% 올라간 것이다. 지금 4쿼터, 그러니까 4분기에서 1쿼터, 1분기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사실 두 분기 사이에 실적은 2%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게 평가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놓은 목표 주가는 지금 67달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전문가에 따라서 상반된 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의견이 이제 조금 모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Goldman Sachs picks Tesla and 5 other stocks to play the electronic vehicle boom. 골드만삭스가 종목을 몇 개 골라줬는데요.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6개의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 일렉트로닉 비클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차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의 종목을 추천한다라고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포함이 됐는지 볼게요. 일단 중국 쪽만 해도 앞으로 15년 동안 그 배터리 디맨드, 그러니까 배터리를 원하는 수요가 한 12배 정도 지금에 비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전기차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그 EV related 스톡에서 가장 좋게 보는 주식 5개를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폭스바겐입니다. 뭐 전기차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전기차 1등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스케일링하는 그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기억하시죠? 만우절에 쪼크도 한번 날렸잖아요. 복스바겐이라는 이름을 볼트바겐으로 바꾸겠다라는 쪼크까지 날리면서 이 전기차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마켓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은 복스바겐이 뽑혔고요. 두 번째는 중국 회사인데요. 산화 인텔리전트 컨트롤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뭐 전기차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차지 포인트처럼 차징 스테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뽑힌 이유를 보니까요. 원래는 이제 에어컨이나 벤틸레이션 같은 데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히팅 쪽에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히팅 중에서 히트펌프 때문에 이 회사를 좋게 본다는 건데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대부분의 그
난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대부분 다 보일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히트펌프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그 코스트를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초기 투자금만 좀 들인다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노보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어지는 집들도 다 히트펌프로 새롭게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그 가정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유닛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엄청난 인구를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중국은 추운 지역이 많잖아요. 그 히트펌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 쪽에 히트펌프의 그 붐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회사 산화 인텔리전트 컨트롤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네임이죠. 삼성 SDI가 뽑혔습니다. 뭐 LG화학이 뽑히지 않고 삼성 SDI가 뽑힌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삼성 SDI가 앞으로 글로벌 EV 세일즈가 올라가면 수혜를 받을 그 배터리 메이커로서 지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아스트라라는 인도네시아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아스트라는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자동차를 수입해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재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보험회사도 하고 있고 건축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지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토요타를 산다면 그 토요타는 모두 다 아스트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뭐 혼다를 사도 아스트라를 통해서 사야 되고 BMW를 사도 아스트라를 통해서 사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 유통업계에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EV 쪽에 발전이 되든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그 자동차들이 EV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랍네요. 이렇게 감춰진 기업을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찝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리슨 트랜스미션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의 기업 말고 맨 마지막에 테슬라가 이제 포함이 된다고 나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컨센서스 밖에 존재하는 대표 기업으로 스페셜하게 픽을 한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쪽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그 기업에 투자를 약속하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전기차 부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전기차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웰스파고라는 은행에서 포드 그리고 GM을 이 그 전기차 부분에서 가장 좋은 주식으로 뽑고 있는데요. 밑으로 좀 내려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웰스파고가 그 GM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67달러로 지금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15달러로 올렸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요. GM 같은 경우는 59달러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9달러가 67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누기 59로 하면요. 약 13.6% 정도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GM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12인데 15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5까지 올라가게 되면 15 나누기 12 약 25%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GM 그리고 포드 쪽을 좋게 보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아직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포드고요. GM은 다행히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PE 레이시오가 비교적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PE 레이시오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주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Biden's infrastructure proposal directs billions towards clean energy. These companies will benefit. 이번 기사에서는요,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 프로포저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 빌리언즈 오브 달러가 지금 클린 에너지, 친환경 기업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소개될 이런 회사들이 수혜주의 성격을 갖는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또 기업을 찍어주는 친절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언급이 됐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 2 트릴리언 달러 정도를 지금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이 2 트릴리언 달러 중에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 628빌리언이 기후 쪽에 기후를 변화시키는 기후를 향상시키는 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요. 이 628빌리언 중에서 일렉트릭 비이클 마켓 전기차 쪽에 사용될 금액이 한 174빌리언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100빌리언 정도는 파워그리드라는 것은 전력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망 쪽에 한 100빌리언 그리고 전기차 쪽에 174빌리언이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많은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텐데요. 이런 와중에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종목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8개 종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개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탑픽으로 2개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8가지 주식 중에서 다음에 2개 기업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라고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업의 이름은요. 퀀텀스케이프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요, 여러분들 그 참고로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 미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그 매출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뭐 그 순이익이 전무한 게 아니고요, 매출이 아예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 2년 동안도 매출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꿈과 희망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 그 리스크도 크고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발전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 통해서는 아직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슬슬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욕심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퀀텀스케이프라는 그 회사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배터리가 기존의 그 배터리를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방전도 굉장히 쉽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충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또 갈 수가 있고, 또 배터리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배터리를 만드는데 쓰이는 그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4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퀀텀스케이프가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의 이름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부르고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전이 빨리 된다던가 아니면은 충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배터리의 수명이 짧고 그리고 너무 비싸다, 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성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2년 정도, 내년 정도 돼야 이제 그 상품화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전기차 기업 중에서는 니오가 2022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장착한 그런 자동차를 출시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정도만 지나면 이런 퀀텀스케이프 같은 회사에서 만든 리튬을 사용한 배터리가 아니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는 새로운 형식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좀 시장에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이 좀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업은요,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고 계신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간 10배 성장할 주식으로 오래전에 그 소개를 드린 그런 기업이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사실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적정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한 50만 개 정도의 차징 스테이션을 추가로 설치한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50만 개면 정말 엄청난 거죠. 50만 개 정도의 그 차징 스테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차징 스테이션마다 이 차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차지 포인트라든지 뭐 여타 다른 그 차저를 만드는 기업들이 좋은 매출을 향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se stocks are the best buys in the internet sector, says Evercore ISI's Mark Mahoney. 이번에 그 에버코어라는 투자 회사에 그 마크 마한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크 마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터넷 분야에 정통한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뒤에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롱타임 인터넷 애널리스트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주식을 좀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인터넷 섹터에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리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베스트 바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좀 주식을 봤더니요. 주식이 한 5개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우버, 스포티파이, 핀트레스트 그리고 윅스닷컴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작성한 레포트는요. 굉장히 긴 레포트입니다.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봤더니 90페이지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한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톡을 그 설명을 해놨는데요. 앞에 기사에서는 단 5개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원지에 들어가서 관련 기사를 찾다가 이 기사를 발견하게 된 거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는 그 콘솔리데이션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숏 런이니까 짧게 그런 템포러리하게 있다는 거죠. 임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향후에 길게 보면은 앞으로 인터넷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추천된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가장 좋은 점은요. 그 number of properties,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것은요. 이 많은 자산들이 현재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향후에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4년이 되면 한 3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나중에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현존하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수익이 일부 모델에서만 들어오고 나머지에서는 아직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래가 밝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Best Management Team in Technolog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팀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Best Mix Shift Story in Tech. 그러니까 그 수익 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골고루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도 넘버 원이죠. 거기에 이제 서드 파티 세일즈라든지 이커머스 쪽에도 넘버 원이잖아요. 거기에 최근에는 애드버타이징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디지털 광고 시장은 사실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이 독점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이 굉장히 그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에서도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파머시도 만들었잖아요. 온라인 약국이죠. 아마존 약국에서도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4천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존 현재 주가가 3,226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천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나누기 3,223
한 24% 정도 1년 동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다음에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우버인데요. 우버는 지금 58달러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74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7.5%의 그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우버 다음으로 추천된 종목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주가 하락이 굉장히 심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뮤직 쪽에, 그러니까 음악 쪽에 스트리밍 넘버 원인 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따라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겟 프라이스는 360인데요. 현재 273입니다. 360 나누기 273 하면 상승 여력이 32% 가까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은 반가운 이름이죠.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제가 10년간 10배 성장할 종목으로 추천을 했었잖아요. 핀터레스트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인플렉션 포인트, 변환점,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변곡점에 서 있냐면요. 핀터레스트는 오랫동안 그 매출 수익 그 모델이 확정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많은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광고 쪽에 지금 향상을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광고비를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소셜 커머스 쪽에서 베스트 바이라고 본다. 베스트 플레이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79.5인데요. 97까지 예상 주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97 나누기 핀터레스트가 79.53이죠. 79.53 하게 되면요. 상승 여력이 한 22%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자, 다음은 진로우입니다. 진로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부동산이죠. 지금 그 진로우를 좋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니어링 브레이크 이븐이니까 드디어 이제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올라갈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좋은 예상 주가 179달러를 주고 있네요. 지금 137달러 정도가 되니까요. 179 나누기 137이었나요? 137 해보면요.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동안 3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추천하고 있는 주식이 윅스.com, 스티치픽스 그리고 굿렉스 홀딩즈라는 게 있는데요. 요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윅스.com입니다. 윅스.com은 여러분들 아마 사용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들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홍보 활동을 하고 싶을 때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툴이죠. 그래서 윅스.com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는 300보다 좀 떨어져 있죠. 298인데 37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370 나누기 298 24.2% 정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몸에 익숙해져 왔던 새로운 뉴 노멀에 대한 헤빗들, 습관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추천되었던 이런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가 바이 레이팅을 여러 가지 투자 기관에서 받아내고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블록스는 45달러에 상장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지금 7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70.76까지 이미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에 들어가는 건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하지만 여러 가지 투자 기관에서 굉장히 로블록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커런트 프라이스, 지금 현재 주가가
내년에 로블록스가 만들어낼 그 매출에 비해서 한 16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16배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스냅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스냅이나 트위터에 비해서도 오히려 성장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16배를 지나서 한 19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80까지 올려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주가가 지금 70인데 80까지 올라간다면요. 지금부터도 한 14% 정도는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분석을 지금 전문가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모간 스탠리의 전문가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요. 팔렌티어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alantir selected for government safer project worth 89.9 million. 팔렌티어가 선택이 되었다. 이번에도 가버먼트의 계약을 따낸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따낸 프로젝트 이름은 세이퍼 프로젝트고요. 이번 프로젝트의 가치는 약 89.9 밀리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한 정부 단체 주체 이름은요.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고 써 있네요. 약자로 NNSA고요.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은 뭐 국가 그 핵 안전 보장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핵 안전 위원회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데 요 기관과 이번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기간은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약 90 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계약을 따놓은 것으로 나옵니다. 뭐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런 계약을 따내면서 프리마켓에서 약 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팔렌티어 주주분들께 전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퓨처즈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0.22% 마이너스고요. 다우존즈가 0.26% 마이너스, 나스닥도 0.06% 마이너스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시작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또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미주님께서 준비하신 뉴스 클립 영상은요, 빵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그 빵을 비롯한 테크 주식들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이제는 빵 주식을 비롯한 그 빅테크 기업에 투자할 시기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 그리고 이제 추천 내용을 전문가들이 해주는 그런 방송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미주 본방송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s there still a lack of belief that that's the place to be? Well, no, it should not be a lack of belief because, as Bren was talking about, you're looking for more quality in the tech names now, like a Oracle, like a CDW. All these companies have a valuation tilt. And I will just add to the whole economy. The economy is actually improving, and it's at a better place today than it wa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You have to look at the vaccine is ahead of schedule. So that means that we're going to reopen earlier. We also have the fiscal policy. I believe that the infrastructure bill, a portion of it, if not all $2 trillion, a portion of it will get passed. And also during 2020, we had companies reducing their operating expense. So we're going to see an improvement in operating margin. We're going to see a lot of earning surprises in these tech names, and that's going to lead to what we see as the S&P 500 being probably around 4,300, if not higher. I'll tell you what, Joe, I mean, it's not just the big tech names that are doing well today. Over the past week, some of the areas that have been obliterated or at least hit pretty hard. Maybe obliterate is too strong of a word to use. Software, for example, you had seen a pullback in some of those highest of high valuation and high growth names. Over the last week, though, PagerDuty's up 11%, Snap's up 9%, Datadog 7.5%, CrowdStrike the same amount, 7.5%. Zscaler's had a nice gain, ServiceNow, Cloudera, Trade Desk, the semis
have done quite well, too. Best week since February 12th, the fourth straight positive week there. Is it too early to ask, is tech back? Well, I think tech has always been back. I think, Scott, what happened to technology is in the middle of February, we began to see a dramatic rotation in which a lot of the momentum funds, which were overweight towards technology, began to pare back their holdings. Understand those outflows are coming specifically towards end of quarter momentum funds that are overall reducing their exposure to the technology sector. So here's what I would say as it relates to some of the names that you mentioned. A lot of those names, Scott, they're some of the emerging growth technology stories. I'm still a little suspicious that for the long term, you want to place your holdings there. I have Pinterest. That's a name that I'm holding personally, but I'm not going to step into a Datadog or some of the high flyers like a Peloton right here. I'm going to lean more towards the NVIDIAs, the Lam Researches, and the Alphabet. I still want that established technology growth story. Yeah. So does Bryn, right? Bryn, because you bought more Microsoft. Yeah, I mean, Microsoft is personally my biggest single security position. And I think that, just last week it was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be making, I think, 120,000 augmented reality headsets for the Army, which is about a $20 billion contract. They're executing on the cloud. They're executing on Xbox. If they do the Discord acquisition, which it's rumored to be up to 10 billion, that's 100 million people that Microsoft has access to. I just think they're executing all around. They're going to do 40 to 42 billion this next quarter. And so I just think it continues to hit on all of its different verticals. And I mean, LinkedIn still has wonderful, wonderful ad spends there. So I think it's a must-own name in a portfolio. Pete, you bought more Apple calls and Facebook calls, and even, as you cited the fact that it's mostly short-term paper, right, that you're taking a look at, it's still nonetheless, bullish sentiment that these names are going to have a lift, even if it's in the near term. Absolutely, Scott. As a matter of fact, the bullish sentiment is across just about everything we saw today in terms of the unusual that we've already seen. And it's back. I mean, we had a little bit of a pause last week. It's a shortened week, the holiday week and all the rest of that. And so that was part of it. But I think the reality is now we are seeing a market that really is skying to the upside. And a lot of it was, we talked about these specific names in technology, how they'd paused for a while. I think if you go back in time and you had that great run that we had out of some of these names, whether it's Apple or Microsoft or Facebook or a lot of these various names we talk about all the time, they had that healthy pause. Now it looks like they're ready to rear up again and start moving to the upside. And that's, I tell you what, the quality names are the quality names, and they continue to be. They had that pause. Biotech had a pause. We had semiconductors having a pause. And so now we're seeing a little bit more of that move to the upside. It's been the last 4 or 5 days in the semiconductors has been absolutely impressive. Gains of 3% and 4% and 5%. It's just been something where it looked like everybody wants to get back into a lot of these variety of different areas in the marketplace. Specifically, when we're looking at NASDAQ,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we're talking about semiconductors and biotech, because biotech was getting beaten down pretty bad, and then suddenly we start to see a little bit of strength coming back there as well, Scott. So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strength. The fact that we are seeing some of these outflows, I find that really interesting. Everything that we're seeing are inflows, and maybe some of that might be stock replacement. I can't really tell you for sure, because we have seen a nice move out of a lot of different names so far.